세계 경제의 두 거물인 미국과 중국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중국의 멈춰버린 금리와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자산에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으로 유지하며 사실상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2차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추가 인하를 망설이는 이유는 환율 불안과 대규모 자본 유출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현재의 위기가 단순히 돈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하라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내년 초 경기 흐름을 면밀히 살피며 단계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내수 경제를 지탱하는 심리가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지난 11월 소매 판매 지표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이자 우리로 치면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광군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고작 1.3%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다는 사실은 중국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소비보다 저축이라는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중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증발시켰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이 겪는 어려움이 일시적인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과 가계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구조적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부동산 개발업체 서열 4위인 완커의 디폴트 위기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시장의 공포심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커는 과거 헝다나 비구 이위안처럼 무너졌던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비교적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졌다고 믿어왔던 곳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완커가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연장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뢰마저 붕괴될 위험이 큽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은 완커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최근 완커가 채무 20억 위안에 대한 유예기간을 30일 정도 확보하며 당장의 파국은 면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시한폭탄의 시간을 늦춘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 정부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과 저가 수출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토록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반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의 수장 일론 머스크가 있으며 그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보상을 인정받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머스크의 개인 순자산이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49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인들에게 경이로움과 동시에 자산 불평등에 대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델라웨어 대법원이 과거 무효로 판결했던 머스크의 초대형 보상안을 다시 인정하며 테슬라와 머스크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18년에 체결되었던 성과 기반 스톡옵션 패키지가 다시금 유효한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는 사실에 바로 있습니다. 당시 계약은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수익성이 특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에게 막대한 주식을 보상으로 주는 파격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패키지에 포함된 약 3억 400만 주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무려 205조 원에 달하며 이는 테슬라 전체 지분의 9%에 육박합니다. 과거 한 개인 투자자가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었을 때만 해도 머스크의 보상안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폐기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사회의 결정이 경영적 판단의 범주 안에 있었다고 보며 결국 머스크의 손을 들어주는 반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승리로 머스크는 자신의 자산 가치를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테슬라 내에서의 강력한 지배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할 경우 지급될 또 다른 보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이 목표가 현실화되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보상이 실현된다면 이는 인류 기업 역사상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한 대기록이 됩니다. 머스크의 천문학적인 자산 증식 소식은 실물 경제의 침체와 대비되며 자본시장이 가진 거대한 폭발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 뉴욕 월가로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SP500 지수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두고 지금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2020년 SP500 전망치는 가장 낙관적인 800선에서 보수적인 700선까지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평균 전망치는 현재 지수보다 약 11% 정도 높은 수준으로 월가는 여전히 미국 증시의 우상향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에는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 성장과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생산성 혁명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뒤늦게 반영될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럽의 에너지 불안 등 글로벌 악재들이 미국 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상승폭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피벗을 넘어 실질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긴축을 유지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의 강력한 매수세는 시장의 하방을 지지하며 내년에도 증시의 새로운 고점 돌파를 기대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월가의 전망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연 2026년의 미국 증시는 낙관론자들의 기대처럼 8.0 시대를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거대한 변화의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는 미국의 자본시장과 뼈아픈 구조조정의 터널을 지나는 중국의 실물 경제가 극명하게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이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밀어내는 저가 수출 물량은 전 세계 시장에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며 새로운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차이나 쇼크 2라 부르며 중국의 내부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의 물가와 고용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에 달러화의 강세와 위안화의 약세가 맞물리면서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미국으로 쏠리고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거머쥔 조 단위의 부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미래기술 권력이 국가의 통제력을 넘어설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머스크의 자산이 테슬라의 주가와 연동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중국의 부호들은 당국의 규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자산 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흐름은 결국 혁신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와 국가가 관리하는 계획 경제 중 어느 쪽이 미래의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완커와 같은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내년도 아시아 증시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며 글로벌 증시는 예상보다 강력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고성장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여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춘다면 월가의 낙관론은 순식간에 차가운 현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2026년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해이며 어느 때보다 거시경제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미국 시장에만 몰입하기보다 중국의 구조적 변화가 가져올 원자재 가격 변동과 환율의 움직임까지 폭넓게 살피는 안목이 중요해졌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생산성 혁명은 분명 증시의 강력한 엔진이지만 그 엔진이 과열되어 거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개인이 국가 예산급 부를 소유하고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의 장바구니 물가를 결정하는 기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LPR 동결과 머스크의 조만장자 등극은 서로 멀리 떨어진 뉴스 같지만 결국 자본의 효율적 이동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지다가 결국 행복감 속에서 사라진다는 오랜 격언을 상기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SP500의 8.0 돌파 여부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닌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안개 전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변화의 파도를 올라타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 대변동의 시대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중국의 침체와 미국의 비상은 내일 또 어떤 새로운 뉴스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경제 지형도는 매분 매초숨 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